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일 청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청산 해방 직후에 친일 청산이 이슈화된 것은 1945년이 아니고 46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왜 1945년 해방 직후가 아니고 1946년에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이슈화 되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그리고 좌파들이 이야기를 하는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해방 직후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척결해야 할 그런 지상 과제였다면 왜 45년도에 이 땅에 좌파들은 친일 청산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좌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박헌영이 친일파들이 득실되고 친일 청산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한민당 창당대회에 가서 박수를 치고 쳐주고 축하를 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띄었을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힌트를 드렸는데요. 1946년 벽두에 이 땅에 가장 이슈화가 된 사건, 그리고 좌와 우가 극한적인 대립을 보인 것이 유엔의 주요 열강들에 의한 우리 민족의 조선의 신탁통치 문제였는데요. 대체적으로 우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좌파는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좌우의 대립이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는 그 시기에 좌파들이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좌파들이 그때 친일 청산의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좌파에 의한 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38선 이북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상고를 해보면은 좌파들이 왜 신탁통치 문제가 극한으로 치닫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 38선 이북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은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조선의 간디라고 그렇게 닉네임이 붙여져 있고요. 건국 이후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최고 독립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30여 명, 불과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국내 인사 중 한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방 전국에서 적어도 38선 이북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꼽혔던 인물이고요. 1945년 9월 중순에 김일성이 소련 배 푸가초포를 타고 북조선으로 들어왔지만 민중들 앞에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는 못했고요. 10월 초순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김일성이 북한 민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조만식 선생과 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조만식 선생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김일성이 북한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민중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인사는 조만식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일성이 당시에 조만식 선생을 제끼고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만식 선생이 1946년에 가택연금을 당하고요. 소련군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북한에서 숙청을 당하는데, 조만식 선생이 북한에 의해서 북한에서 숙청을 당한 실제적인 이유는 조만식 선생이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은 북한에서 숙청이 되었는데, 그런데 북한 정권에 의해서 조만식 선생이 표면적으로 명분상으로 숙청된, 조만식 선생을 숙청한 그 명분은 놀랍게도 조만식 선생이 친일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일파. 6.25 전쟁에서 북한이 패배를 하면서 박헌영을 숙청하며 박헌영에게 내세운 오명은, 덮어씌운 오명은 미제국주의자의 스파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웠는데요. 조만식 선생을 숙청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친일파라는 것입니다. 친일파. 조만식 선생이 친일파기 때문에 숙청을 한다라는 거죠. 자, 조만식 선생이 친일파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조만식 선생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 민족
지도자고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했던 분으로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 내리 속에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을 친일파로 몰면서 내세웠던 근거는 일제 치하 말기에 일본이 조선인을 상대로 학병을 모집하고 징병을 모집할 그 시점에 조만식 선생이 선 학병을 권유하는 일본군으로 학생들에게 일본 군대에 지원을 해서 일본 군으로 가입하는 일본 군에 가는 학병을 권유하는 그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북한 정권에서 조만식 선생을 숙청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민당을 계승했던 오늘날의 민주당의 내로남불 친일 청산의 작태가 대단히 내로남불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조만식 선생의 행태와 비슷한 행태를 띠고 자료가 드러난 남쪽에도 비슷한 인사가 있었는데요. 건준이를 조직하고 인공을 선포했던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자, 여운형도 역시 일제 치하 말기에 학생들에게 징병을 권유하는 그런 자원에서 군 입대하는 것을 권하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조만식 선생이 학병을 권유해서 친일파라면 역시 여운형 역시도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국내에 소위 말하는 친일 청산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보를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운형은 친일파가 아니래요. 친일파.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 좌우를 막론하고 가장 부각시키는 인물이 근래의 여운형인데요. 여운형은 1900년이 아니고 2002년, 2004년인가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수여받았고요. 노무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여론의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노무현 정권에서만 2번에 걸쳐서 포상을 받는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인물이죠.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중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치하 말기에 확병을 권유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를 했고,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발견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그 신문의 글은 여운형이 실은 글이 아니고 여운형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총독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문에 실은 글이기 때문에 여운형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지요, 그죠? 자, 북한의 조만식 선생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면서 숙청이 되고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사살이 되죠. 자, 조만식 선생의 북한 정권 하에서의 숙청 과정을 보면 오늘날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왜 친일청산을 입에 달고 사는지 그 목적이, 정치적인 의도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 좌파들이 가장 추종하는 정당이 친일파가 득실되고 친일청산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한민당을 계승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친일 청산을 입에 달고 산다. 자기 모순이고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